안녕하세요. 심야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할로윈데이 특집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검은 고양이는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인데요. 이 책은 검은 고양이를 포함해서 에드거 앨런 포의 미스터리 공포 단편소설 8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어린 시절 성격이 온순하고 사려 깊고 마음이 여려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소년이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나는 애완동물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런 성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무지한 짐승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는 인간 따위의 보잘것없는 우정과 덧없는 충성심을 시험해볼 기회가 많은 사람의 가슴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나는 개를 키우며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나와 성정이 비슷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새,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플루토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나는 이 중 고양이 플루토를 가장 아꼈습니다. 결혼 후 나는 점차 포금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숨겨져 있던 폭력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지중지 길렀던 애완동물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대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고양이인 플루토만큼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나는 그날따라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본래의 영혼이 순간적으로 육체를 벗어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길을 피하는 듯한 플루토의 행동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플루토의 한쪽 눈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어제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후회했지만 후회의 감정은 이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러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법에 어긋나는 지심을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최상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그 법을 위반하려는 충동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던가? 나는 급기야 플루토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플루토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다음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잠든 그날 밤, 나의 집에 불이 나서 집 전체가 무너졌지만 나의 침대 머리맡의 벽만은 멀쩡했고 거기에 고양이가 목이 매달린 형상의 그림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고양이 플루토를 매달아 죽인 건 집 정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고양이도 새로 기르기 시작했어요. 새로 기르기 시작한 고양이는 본인이 죽인 플루토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양이도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었어요. 아내 역시 새로 데려온 그 고양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내부에서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양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분명해지자 나는 점점 더 그 녀석이 싫어지고 녀석에 대해 짜증스러운 감정만 늘어나게 되었다. 녀석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만은 피했으나 녀석을 바라볼 때 점차 아주 서서히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혐오감을 느꼈고 그 짐승의 존재가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녀석으로부터 역병의 숨결을 피하기라도 하는 듯 말없이 도망을 치게 되었다. 이 고양이의 가슴에는 하얀 반점이 있었는데 이게 나에게는 마치 목에 밧줄을 매단 형상을 연상케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는 밤낮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들게끔 만드는 대상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를 강하게 억눌렸던 것 같아요. 이 같은 격통의 무게로 인해 내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선한 마음이 항복을 선언했다. 사악한 생각, 더없이 어둡고 사악한 생각들이 내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평소에도 늘 우울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물과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과 아내가 지하실로 내려가다가 뒤따라오던 고양이 때문에 넘어질 뻔한 나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들고 있던 도끼로 고양이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를 손으로 막아내요. 나는 자신의 행동이 방해받자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내는 즉사하게 돼요.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나는 즉시 온 정력을 기울여 시체를 감추는 일에 착수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럴싸한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리는 방법이었다. 지하실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지하실 한쪽 벽 속에 아내를 세우고 벽을 새로 발라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죽이게 만든 원흉인 고양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와 알고 지낸 주변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어서 경찰관들이 나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경찰들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 가슴 속에는 기쁜 감정이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날뛰고 있었다. 나는 내 의기양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의 무죄를 재차 확인시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나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본인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듯 경찰관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아주 탁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죠. 이 벽들은 아주 단단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과시욕에 사로잡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지하실의 벽 중에서도 내 소중한 아내의 시체를 넣어놓은 바로 그 지점을 탕탕 두들겼다. 고요했던 그 벽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 같으면서도 지속적이고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소리 같지 않은 큰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벽에는 엄청나게 썩어 들어간 굳은 피가 여기저기 얼룩진 시체가 서 있었으며 시체의 머리 위에는 이글거리는 외눈을 한 짐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체의 머리 위에 죽어있던 건 내가 그렇게 찾아 나섰던 고양이였어요. 나는 아내의 시체를 매장할 때 고양이도 산채로 매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 특집으로 무서운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공포,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주로 쓴 작가면서도 세계문학 전집에 입성한 작가예요. 특이하죠?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어딘가 어렵고 진지한 소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올 가을에는 에드거 앨런 포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